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내 집 마련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고군분투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절아빠 이충훈입니다. 옆에는 반갑습니다. 저는 빌라를 연구하는 사람들에서 고양시, 일산, 파주 지역의 신축 빌라를 담당하고 있는 넘버원 멘토 신광호로 갑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파주의 역세권, 비역세권, 당신의 선택은 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영상 구성은 어떻게 될 거냐면요. 역세권에 대한 매물에 대한 장단점과 비역세권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해드리고 여러분의 선택을 한번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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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자, 설명을 이건가요? 네. 네, 설명해 주세요. 우선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이시는 빌라는 아마 지금 현재 파주 쪽 야당동 신축 빌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사진 또는 직접 가서 보셨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명은 지금 우선 밑에 사진을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장명은 정우 펠리체 5차 분양 현장이고요. 현재 분양을 시작한 지는 약 한 2주 정도가 지난 현장입니다. 우선 이건 역세권이라 도보 기준으로 야당역까지는 한 7분 정도, 조금 늦게 걸으시는 분들도 한 8분 정도면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나와 있는 빌라 중에서 현재 가장 빠른 분양 속도를 보이고 있는 현장인데요. 그러면 7, 8분이면 진짜 거리가 어느 정도 돼요? 내가 이걸 믿지를 못하겠어. 제가 말씀드리는 7, 8분 기준은 저는 800m면 10분, 600m 기준으로 봤을 때 600에서 650m 7, 8분 기준으로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보통 이게 아마 분양 사무실에 들어가시면 똑같아요. 이 정도 거리면 4분. 요즘 4분. 요즘 4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분들도 있어서 아무튼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장은 집에 대한 매물의 설명은 지금 사진을 보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거실하고 주방하고 이렇게 일체형으로, 여기 검사해야겠구나. 주방하고 거실하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신축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로 모양으로 나와 있는 현장이 많은데 양쪽에 아트월을 끼고 있으면서 요 뒤쪽으로 주방이 나와 있는 구조들이 많은 반면에 이번 현장은 신축 빌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조금 보기 드문 완전히 거실과 주방이 오픈되어 있는 요 파티션 정도로 지금 구분하고 있는 요 선을 만든 정도의 이 현장입니다. 이런 구조는 사실은 신혼집을 마련하시는 신축 빌라 구입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신혼부부 회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구조인데요. 뭐 인테리어나 넓이, 마감이나 이런 거는 사진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뭐 개인에 따라서 뭐 인테리어나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혼부부 회원님들이 마음에 들어 하시고 위치적으로도 마음에 들어 하셔서 분양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합니다. 분양 가격은 먼저 말씀. 여기 보면 안방에서 보면 안방 창이 좀 특이하게 났네요. 약간 좀 유럽풍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여기 가운데 좀 벽이 있고 양옆으로 창으로 나서 창이 이제 바닥에서 한 7, 80m 떨어져서 위로 전창으로 쭉 뽑으면서 구성을 나눠서 이런 부분들이 고객들로 하여금 뭔가 좀 포인트가 좀 될 수 있는 쪽이 좀 도움을 좀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약간 두 가지의 컨셉들을 좀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 약간 모던하면서도 하나 모던한 느낌에다가 유럽풍의 느낌을 좀 짝꿍한 느낌인데 인테리어 상당히 지금 고급스럽네요. 네. 그래서일지도 몰라도 상당히 지금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는 현장이기도 하고 여기 이제 뭐 저희 회사에서 제가 대표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보통 안방에 있는 창이 또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보통 하나씩 나와 있는 대부분인데 이쪽이 정남향은 아닌데 그래도 남향 비스무리하게 이제 돌아가고 있는 부분을 보고 있어서 좀 채광을 잘 받으려고 창을 좀 크게 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회원님들에게 설명드릴 때는 건축물적으로 조금 신경을 썼다는 부분을 이제 직접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때도 있고 인테리어나 구조나 이런 부분은 개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달릴 수 있겠지만 또 반대쪽 욕실의 이 건너편 쪽으로는 꽤 넓은 드레스룸.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게 좀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긴 하거든요. 이 야당동 신축 빌라 같은 기본적으로 안방의 구성이 화장실과 드레스룸의 기본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고. 네, 요즘에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런 기본 구성이 되어 있으려면 실제 평수는 몇 평 정도 이상부터 이런 구성이 나오나요? 보통 실평수 기준으로 했을 때
드레스룸의 크기가 좀 다르겠지만 이 정도 크기의 드레스룸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또 실평수 기준 한 30평 이상 30평 이상 정도가 됐을 때만 이 정도 크기의 드레스룸, 안방 드레스룸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그 전용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8평 이상은 나와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전용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은 그 실평수라는 거는 속된 말로 좀 이렇게 어느 정도의 좀 거품이 좀 껴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난 편이긴 한데 전용 면적이 보통 16평에서 말씀하신 18평 기준에서 나오는데 이 정도 나오려면 18평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18평이 좀 안 나오는 팀장들도 많아요. 그래서 30평이 안 되는 애들도 많습니다. 실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리고 참 특이한 경우는 원형으로 되어 있네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나중에 하다 보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예전에 이제 몽피에 대해서 실시했던 거를 현장들에서 요즘 많이 좀 차용을 했네요. 그런 부분적인 아이디어를. 네, 요즘엔 또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건축물 쪽으로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취약한 건 사실인데 잘 지어졌다면 또 굉장히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도 이제 제가 안방이 좀 넓고 구성이 조금 다양하게 돼 있어서 좀 여러 각도에서 이제 안방을 좀 촬영해봤고요. 여기 이제 중간 방인데 이 현장에 그 우선 집에 놓고 장점으로 봤을 때는 이 중간 방도 꽤 넓게 나와서 중간 방에 딱 보는 순간의 특징이 어차피 들어가자마자 창이 보이는데 예전에 창 같은 경우에는 요거보다 3cm 위로 올라갔는데 요거는 밑으로 3cm 빼서 창도 좀 더 크게도 요 정도밖에 뽑은 게 아니라 좀 넓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공간감들이 시선을 외부로 뽑기 때문에 같은 공간이라도 좀 더 크게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어째 마루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벽지도 그러고 컬러감이나 뭐 여기 거실 걸레바지 아니 갑자기 생각해. 걸레바지 컬러 톤이나 여러 가지 톤을 보니까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요거 현장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집을 보시면 집이야 뭐 각자의 컨셉이나 뭐 인테리어 또는 구조나 이제 각자의 장단점이 있게 마련인데 이 현장은 아까 가장 눈에 띄는 구조는 주방하고 거실하고 완전하게 이제 오픈되어 있다는 구조가 이제 가장 좀 세련된 모던한 느낌으로 나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여기 요 위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를 볼 때는요 그 아파트형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를 할 때 보면 조명들을 가구에다 조명들을 되게 많이 썼는데 여기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특징으로 사실 사람들의 시선을 확 뽑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고가의 가구들 썼어요. 여기 하나씩 보면 소파도 그러고요. 가죽 같은 느낌, 가죽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되죠. 가죽의 느낌이고 나머지 이런 소품들도 보면 고가에 있는 소품들의 어떤 스타일리스트가 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봤던 반짝반짝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 거주하는 느낌의 어떤 그 디스플레이 형태 고가형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 컨셉하고도 잘 매칭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인테리어 자체가 어떤 변형된 인테리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성을 했네요. 네. 여기가 개인적으로는 이게 수납 공간이 없어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아마 이거를 실장에 비해서 제가 다 못 찍었거든요. 이게 다 수납이에요. 여기는 누르면 열리는 자석으로 되어 있어 누르면 열리는 걸로 되어 있는 수납 공간이고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있죠. 보통은 제가 이렇게 원래 한번 이렇게 찍고 다 열고 한번 찍는데 좀 여담이지만 여기에 보시면 제일 첫 장에 이게 약간 실장님이 계셔서 제가 너무 이게 사진 찍으려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못 찍었어요. 직접 오시면 뭐 보여드릴 수 있는 건데 웃자고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조금 요즘에 이것도 추세거든요. 여기가 무슨 자리냐면 이게 그 밥통 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내리고 올렸다가 내리고 인테리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보이면 별로 안 예쁘니까 요즘엔 이렇게 그리고 요즘에 조금 나오는 2억 4천 이상으로 나오는 빌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오글렌즈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는 게 요즘 조금 분양이 잘 되는 것들의 특징입니다. 이거 그냥 보면 LG 뭐 시그니처의 전자제품의 느낌과도 잘 어울리는 어떤 그런 고가형 어떤 주방 형태의 디자인하고 이 컬러감 그리고 이제 광택 소재로 해서 그런 느낌을 많이 좀 차용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원목으로 되어 있는 이제 아일랜드 식탁도 들어가 있고요. 요게 기본입니다. 이게 다 일체형이에요. 이렇게 일체형이에요. 이렇게 일체형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창도 이렇게 타원형으로 내서 좀 신경을 썼고요. 타일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붙이는 게 아니라 시장님 말씀으로는 확인을 못해가지고 한 땀 한 땀 또 하나 붙여주시니까 그런 것도 좀 장점이 될 수 있어요. 팔라고 세일즈하는 거고. 이렇게 되시면 전체적으로 좀 여러 방면에서 여러 각도에서 좀 찍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현장의 좀 아쉬운 점은 전체적인 면적에 비해서 수납을 할 수 있는 발코니 공간이 좀 작은 편이에요. 주방 옆 발코니 공간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좀 아쉬워요.
제일 안타깝네. 왜냐면 최소 안방까지는 안 되더라도 작은 방에는 발코니가 하나 잘려 있어야지 좀 편하게. 여기를 조금 더 길게 빼던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전체적인 면적 대비했을 땐 상당히 좀 그러니까 실평수를 좀 넓히기 위해서 이런 공간들을 확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안에 대한 실평수 실제 사용 공간은 넓지만 이렇게 서비스할 수 있는 면적들이 좀 작아지는 그런 부분. 모든 집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뭐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선은 객관적인 지표로 놓고 본다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현장이 분양 속도를 대비해봤을 때는 이게 맞다고. 자, 화장실에도 약간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들어와서 여기 단차가 좀 발생이 돼서 모두 튀기지 않게 해놨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컬러감도 이제 블랙톤으로 해놔서.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그 샤워기 공간하고 세면 공간에서 여기 공간은 사실 좀 작은 것 같아요. 보통은 요게 한 80cm 정도, 800 정도 잡는데 여기는 요거보다 좀 작은 것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 좀 어떤가요? 좀 작아요. 작죠. 부스를 못 넣었어요. 그래서 욕실이 거실 욕실이 일반적인 욕실보다 좀 비교하면 평균보다 조금 작은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간이 있다 그러면 여기 좀 유리 파티션을 쳐가지고 하면 물도 안 튀는데 이런 공간 같은 경우 워낙 작아서 하면서 실제 사용할 때 옆에서 물이 좀 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요거 같은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나무 목재가 아니라 아마 플라스틱으로 아마 됐을 것 같은데 요거는 사진 찍으면서 사실 말건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목재가 아니었고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시트지 붙여놓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안 되는데 요런 거 쓸 때 보면 만약에 시트지 붙여놓은 거면 나중에 변형이나 아니면 오염 등등에 있어서 파손이 될 확률이 좀 높아서 이걸 일반적으로 이거 쓸 때는 플라스틱의 어떤 소재를 쓰거든요. 엘리베이터는 요즘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총 여기가 부지가 16개 동 대단지로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뒤쪽으로 이제 현장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1개 동만 먼저 오픈을 해놔서 지금 분양을 시작을 했고요. 제가 생각했던 예전에 정우는 조금 싸게 해서 좀 외관에는 좀 신경 안 쓰고 싸게 해서 팔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인테리어가 상당히 잘 돼 있네요. 정우 팰리티라는 현장은 정우가 말씀하신 현장이 정우라고 하는 애 있고 정우 팰리스 요번에 이게 5차인데 정우는 2차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냥 보다가 3차부터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인테리어를 확 줬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가격이 올라가겠지 그럼.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변인데 여기가 이제 야당동에서 부르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카페 골목 초입인데요.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셔서 이렇게 가시면 이제 야당동까지 이제 나오는 거고 이렇게 가면 여기서 이제 일산 지금 야당동의 랜드마크라고 불릴 수 있는 조금 웃을 수 있는 홈마트라고. 홈마트. 예전에는 여담이지만 3만 원 이상부터 배달을 해줬는데 지금은 2만 원 이상부터 배달을 2만 원 배달을 해주면서 랜드마크. 홈마트가 랜드마크. 랜드마크. 야당동의 랜드마크. 오케이. 카페 골목의 중심을 잘. 나도 여기 자주 가봤는데. 굉장히 크죠. 식자재부터 해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보통 반필로티라고 보통 많이 듣는데. 이거 외관 다른 데 거 따라했네. 여기는 이제 필로티로 나오고 그래서 여기 놓고 여기는 1층이 있는 반만 이제 필로티.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외관들을 좀 선호하는데 이 외관의 특징은 뭐냐면 스타코가 사실 싼 재질인데 깔끔해요. 스타코 재질에다가 징크를 좀 박아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현장들인데요. 이게 좀 고급스러우면서 깔끔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요즘에 많이 이렇게 징크를 쓰는 현장들이 외곽에다가 다른 수수가 비싸니까 보통 꼭대기층이나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붙이는 이런 모양의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쓰는 현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건 역세권. 오케이. 그러면 이 현장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 현장은 어떤 분들이 좋다라는 어떤 그런 거 얘기 한번 해주세요. 장점은 우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동 신축 빌라를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살기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야당역과의 거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6분, 7분 사이에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좋은데 야당동 신축 빌라를 직접 와서 보시면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휑하다는 느낌과 여기 너무 불편하겠는데 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근데 이번 야당동 신축 빌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랜드마크로 불릴 수 있는 홈마트를 비롯한 야당동의 카페 골목이라고 불릴 수 있는 가장 그 생활권에서 거주지 기준으로서는 가장 좋은 위치에 속해 있다는 게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이고 그 기본적인 구조는 호불호가 확 갈리는 구조이긴 한데 선호도가 더 높기는 해요. 최근 트렌드로 본다면 젊으신 분들이 신축 빌라를 구매하시는 수가 가장 많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그만큼 좋은 위치, 넓은 면적, 그다음에 좋은 생활권을 갖추고 있지만 그만큼 가격은 주변 빌라보다 올라갑니다. 2억 4,900부터 5,900까지 있습니다. 그 실평수가 30평? 30평 정도 기준으로. 그 정도면은 이제
불과 뭐 1년도 안 됐을 때는 좀 더 안쪽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인데.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야당동 신축 빌라를 기준으로 본다면 땅의 시세가 이쪽이 가장 비싸요. 야당역이 더 가까운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보다 외려 땅값은 이쪽이 더 비싸니까. 거주 여건이 거주 여건이 좋은 데가 더 비싸다. 야당역보다. 그렇죠. 불과 야당역과의 거리는 차이 나봤자 2, 3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주변으로 눈에 보이는 환경은 차이가 많다 보니까 거주지로서는 아무래도 그런 게 다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 훨씬 더 많고, 웃긴 건 가격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가격으로 아주 비슷한 위치에서 분양을 시작한 현장이 또 하나 있거든요. 역시 2억 4천에 2억 4,900에서 5,900인데 현재 분양이 되고 있는 현장들을 살펴보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저렴한 현장들은 분양이 멈춘 상태고 현재 이 두 집이 분양을 현재 선도하고 있다고 보셔도 좋을 정도로. 그래서 이 시세라는 게 저희가 느끼기에는 갑자기 가격이 올라간 감도 있지만 이제는 이게 시세라는 거가 인정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소비자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집에 대한 가치를 그 일반적인 고객들 평가를 할 때 이 집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빌라로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면 빌라 시세보다 제가 보기에는 뭐 한 3천 정도 안팎으로 좀 높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집을 봤을 때 빌라로 평가를 하지 않고 다른 가치를 평가했기 때문에 시세가 높은 거를 고객이 인정하고 그런 부분에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빌라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싸게 져서 싸게 판다는 빌라하고 컨셉이 나온 어떤 이런 컨셉이 나왔던 빌라. 그러니까 컨셉이라는 건 아파트라는 컨셉을 가져와서 빌라에 접목한 거, 아니면 전원주택에 대한 컨셉을 가져와서 빌라 접목, 뭐 이런 식으로 컨셉이 나온 빌라들은 실질적으로 가격이 최소 뭐 2천에서 많게는 4천까지 높은데, 요게 딱 그런 컨셉으로 나와서 그게 좀 적중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긴 해요. 여러 가지가 좀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실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최근에 나오는 트렌드나 땅값이나 이런 거를 보면 너무나 차이가 좀 천차만별로 많긴 하지만, 근데 사실은 야당동 빌라는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부지가 야당동이라는 빌라 부지가 많지 않은데 빌라가 좀 밀집되듯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뭐 과거 한 3, 4년 전부터 이제 빌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형태가 야당동의 신축 빌라이기는 한데, 추후에 이제 나중에 팔아야 될 때가 이제 생기잖아요. 나중에 나올 때. 그럼 이 많은 양의 물량들이 분명히 비슷한 시기에 쏟아져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역과의 거리가 멀리 있는 애들은 진짜 그때는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로 빌라들이 무조건 쏟아져 나올 거라 좀 특색 있는 빌라들의 비중이 좀 높을 것 같기도 하고, 빌라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뭐 투자 용도보다는 좀 장기 거주, 한 10년 정도 내외로 할 수 있는 장기 거주의 목적으로 하신다면 사실은 야당동이라는 동네 자체가 아직은 좀 낙후된 느낌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보다 좋아질 일만 남았지 나빠질 일은 없어서 장기 거주 목적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집의 최고의 단점? 최고의 단점은 이거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긴 한데 거실 방향으로 이게 약간 남향 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양 쪽에 가까워요. 동양 쪽에. 남동양? 동양 쪽에 그러니까 동양? 동북 쪽에 가깝다. 동동남? 동동쪽 약간은 이 아까 거실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향이 굉장히 아쉽고요. 근데 가격은 뭐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나간다고 한다면 가격에 대한 부분 내려놓는다면 물론 이런 거 다 판단할 때 저는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거라 그거보다 조금 더 아쉬웠다는 거는 좀 발코니가 작았다는 거. 발코니 작은. 그게 가장 거주 여건에 작은. 네, 그게 가장 아쉬웠어요. 주방 수납은 그나마 있지만 나머지 수납할 수 있는 발코니 하나가 더 있었던지 그 발코니 좀 더 길던지.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동간거리가 거의 좀 이제 거실 기준이긴 해서 이렇게 좀 트여 있어서 여기는 뭐 이제 좀 동간거리도 있어 좀 괜찮긴 한다고 치면 아까는 이제 그 부분이 상당한데. 어차피 이쪽 지역에 계획관리지구라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40에 100이니까 동간거리 충분히 나올 거예요. 한 8m 정도 이상 나올 거예요. 괜찮을 것 같고. 오케이. 그럼 다음 현장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현장을 아까 잠깐만요.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구나. 자, 동패동에 대한 신축 빌라를 설명해 주세요. 파주 이 동패동 신축 빌라는 파주에서 신축 빌라라고 이제 지칭을 했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곳인지 야당동을 이제 알고 계시고요. 추후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부터 이 동패동이라는 곳에도 신축 빌라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크게 그 파주의 신축 빌라를 두 군데로 나눠본다면 야당동 신축 빌라고 동패동 신축 빌라라고 나뉠 수 있는데, 사실 두 동과의 거리는 자가용 기준으로 따지면 1, 2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거리이기는 해요. 도보 어렵잖아, 근데. 그렇죠. 동패동은 대신에 그 자가용 기준으로 2분만큼 야당동에서 떨어져, 야당역을 기준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패동 신축 빌라들도 그 지도상에 지도를 잠깐. 지도 오케이. 여기 야당역이고.
이렇게 본다면 이거를 잠깐 지도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이게 좋은 게 있으니까 이걸 써도 되겠네요. 이게 써져. 안 써져. 나중에 준비해 놓을게. 여기로 보면 이거 여기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여기가 이제 야당역이잖아요. 야당역 이쪽 부분에 있는 그렇죠. 야당동의 신축 빌라는 대부분 크게 이렇게 랜드마크. 랜드마크가 내려오구나. 이렇게 크게 이제 여기에 이제 빌라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동패동의 신축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으로 봤을 때 야당역으로 문정초등학교 이쪽에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도 동네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기는 한데 빌라들이 모여 있는 데는 기본적으로 여기 이마트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길게 모여 있어요. 골프장 저기 기준으로. 네, 여기 이제 아미가 골프장이라고 이제 좀 레드마크 같은 이쪽에 아미가 골프장이 있는데 골프장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렇게 세로 모양으로 길게 동패동의 신축 빌라들은 모여 있어요. 근데 야당역까지 걸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동패동의 여기도 동패동으로 들어가고 여긴 야당동은 좀 애매한 경계이기는 한데 대부분 현장들이 이쪽 위주로 이제 몰려 있다고 보면 여기에 양은 더 많지만 최근의 트렌드는 이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감이 없잖아 있어요. 여기 굳이 역세권이 아니라면 비역세권이라면 굳이 내가 여기까지 갈 필요가 있나? 그 이유가 여기 보시면 빌라들이 이쪽에 모여 있다고 했잖아요. 이 이마트가 운정 신도시 1기라고 볼 수 있는 신도시의 가장 중심 상권이 이쪽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 이마트를 중심으로 가장 큰 상권을 펼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야당역에 있는 상권과 현재 있는 동패동 상권은 다른데 동패동의 상권은 현재 지금 1기 신도시에 있는 주변 인프라를 다 활용할 수 있는 상권이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좋다. 라는 거네요. 역세권은 아니지만 생활권은 여기가 높고 그리고 주변에 되어 있는 정리들이 여기가 더 깨끗해요. 아까는 근데 가장 좋은 위치니까 좀 깨끗해 보였다긴 하지만 우선 기획적으로 여기가 훨씬 더 깨끗한 거 있어서 이 집으로 놓고 보면 여기는 2년 전부터 싹 다 밀었더만. 여기서부터 여기 아파트 들어오는데 아파트.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만 1,500세대인가 1,400세대 들어오거든요 지금. 꽤 많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여기 시작할 때부터 가가지고 저기 토지 조사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럼 매물 설명해 주세요. 여기 동패동 신축 빌라 이쪽 현장은 웨스턴 파크 3차 현장입니다. 제가 보시면 제목을 언제나 1등이라고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2차가 끝나고 요번에가 이제 3차. 총 뭐 3차라고 해봤자 동수가 많지는 않고 토탈 1, 2, 3차 포함해서 6개 동이기는 한데 지금 6개 동을 분양을 시작하면서 가장 빠른 분양 속도를 보이고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야당동에서 가장 빠른 거, 동패동에서 가장 빠른 거 두 개 비교한 거네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빠르다고 설명하기에는 분양 시기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반응이 좋은 거? 네, 그렇죠. 우선은 그 가격대에서 가장 좀 인테리어가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걸 했다면 얘는 이제 동패동을 기준으로 분양 속도 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빠른 물론 저희 회원분들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럼 이유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비역세권 빌라라고 해서 뭐 집이야 지금 보시면 이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요 빌라의 우선은 기본적인 장점은 구조적으로 이거는 좀 빌라에서는 요즘 흔치 않은 포베이 구조예요. 포베이 구조로 나와서 정남향 쪽을 다 보고 있어서 거실과 3개의 방이 모두 남향을 보고 있는 포베이 구조로 이제 나와 있는 형태이긴 한데요.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뭐 아까 보신 것 좀 비교하면 화려하거나 이러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깔끔하고 그냥 모던하면서 이제 들어가 있는 옵션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가 좀 특징적인 게 있네요. 거실 창을 보면 거실 창이 그냥 전창으로 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전체 층고는 일반 빌라 층고랑 비슷한가요? 조금 높아요. 20cm 정도 높아요. 20cm. 여기 실내 층고가 그러면 2m 50? 그죠. 아니 2m 40, 10cm 정도 높아요. 10cm. 보통은 이제 층간의 층이 2,800, 2m 80에다가 실내 층고가 2m 30이면 여기는 전체 층고를 2,900으로, 그러니까 2m 90으로 놔두고 실내 층고를 2m 40으로 된 그런 형태네요. 그리고 이제 요게 좀 특징적인 건데 여기는 전창으로 해서 이렇게 놔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선호하는 부분들이에요. 샤시는 뭐 KCC 거를 이용을 해서 전창으로 나와 있어서. 근데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뭐 집마다의 장단점은 각각 특색이 다른데 이번 현장의 이 현장 집만 놓고 봤을 때의 장점이라고 본다면 인테리어나 구조적으로 이런 것도 좀 있겠지만 빌라에서는 보기 드문 게 좀 옵션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사진을 내리면서 하나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는 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주방 쪽이 먼저 나오네. 주방 쪽으로 내려오시면 여기 거실에 있는 이 브라인드 커튼 이것도 기본 제공입니다. 이것도 우선 기본 제공이 되는 거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여기도 아파트처럼 깔끔하게
블라인드 커튼 넣으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여기 보면 커튼 박스가 그래도 돼 있네요. 네, 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서 오케이. 오케이. 블라인드 커튼. 그리고 안방에도 들어가고요.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고 붙박이장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붙박이도 뭐 일반 싸구려 하이브러시 안 들어갔고. 붙박이장 넣은 거 대신에 그건 없네. 그게 크기가 좀 작을 것 같은데 아까보다. 여기 들어가고 아까보다 전체적인 크기는 좀 작고요. 대신에 좀 작지만 이쪽으로 미니 드레스룸처럼 이렇게 하나 또 붙박이장 별도로 하나 되어 있는 게 있고 욕실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이것도 뭐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품목이기도 하고 그 안방 욕실과 거실의 욕실의 일체형 비대도 기본적으로 다 제공이 되는 사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 방에도 역시 기본적으로 블라인드가 들어가. 자, 아까 봤던 현장 요거 좀 볼게요. 아까 봤던 현장과 이거 창 크기를 보면 요게 일반적으로 빌라에서 쓰는 창의 그 길인데요. 아까 같은 경우에 이거보다 3cm 더 밑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같은 공간을 좀 더 크게 보이고 하기 위해서는 좌로도 좀 늘리지만 밑으로도 늘려서 하는 건데 요거는 일반적인 그 창을 쓰는 거고 요새 아파트 트렌드는 이런 창에서 밑으로 3cm 정도 내려왔다라고 보면 돼요. 네. 자, 이렇게 가장 작은 방에서도 블라인드가 들어가 있고 블라인드가 이제 특징이 있는 이제 주방 쪽으로 와서 본다면 지방에 대리석 상판이 들어가 있는 식탁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식탁도 기본으로 제공. 일체형이라 이제 식탁까지 이건 분리가 돼요. 요건 붙어 있는 거고. 붙어 있는 거고 다른 타입 다른 타입은 분리가 되는 것도 기본적으로 있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싱크대 밑으로는 음식물 분쇄기로 기본적으로 장착을 해주는 것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 옆으로 주방 옆으로 발코니가 나와 있는데 발코니에도 보시면 기본적으로 공간이 아까보다 훨씬 크네. 네, 훨씬 크고 보조 싱크대가 들어가 있지만 건조대도 자동으로 리모컨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조그만 주방이 들어가 있어서 뭐 생선이나 이런 거 냄새나는 음식들 할 때는 밖에서 조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면은 발코니의 창도 조금 크게 나와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이런 건 뭐 특이하진 않지만 수납을 위한 기본적인 공간들은 좀 이제 마련을 해준 형태가 좀 보이고. 그냥 전반적인 느낌을 보면 깔끔하고 그리고 옵션이 많고 아기자기하다 그런 느낌인데 가격은 또 어떤가요? 여기 가격은 아까 비교해봤던 현장보다 2천만 원 저렴한 2억 2,900만 원. 2억 2,900만 원. 실평수는? 실평수는 28평 정도. 두 평이 좀 작고 실제로 2천. 그런데 조금 더 이 집에 그러면 정확하게 그 신강호 멘토가 생각하는 장단점이 뭔가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집은 그냥 기본에 충실하고 굉장히 깔끔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옵션 사항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옵션들도 물론 분양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우선은 그 남향을 보고 있다는 점과 이 동패동이라는 아까 이 지도를 보면 이 지리적인 특성에서의 장점이 훨씬 더 큽니다. 역세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굉장히 잘 되는 데는 분명한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와서 판단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안양동에 있는 신축 빌라들이 대부분 역과의 거리가 가깝던 멀든 주변이 굉장히 거주지로서는 횡하다는 느낌과 조금 무섭다는 느낌까지 드는 현장들도 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역 자체가 원래 있던 뭐 예를 들어 논이나 밭이 아니라 가구 단지에 있던 것들을 창고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집들이 들어오는 형태이다 보니까 늦게 가면 아직도 외국인 노동자들도 꽤 보이는 형태들도 있고 근데 여기는 말 그대로 이제 새로 택지는 아니지만 택지집처럼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가는 분위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지도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가 이렇게 지금 다 상가 건물이 들어와 있어요. 이쪽으로 이제 신도시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역세권은 아니지만 요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 나와요. 여기가 있는데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여기서 버스를 타면 이렇게 해서 대화역까지 가는데 버스 시간만으로는 15분이면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걸어가서 뭐 해도 20분 조금 더 걸리는 정도? 그러니까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버스를 타면 역까지 15분. 그러니까 걸어가고 뭐하고 하면 20분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조금 안 될 수도 있는 거리 정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점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마트 입구 상권이 이쪽에 몰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이는 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여기가 동패동이기는 하지만 학군을 배정 같은 여기 운정초등학교를 배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야당동에 있는 신축 빌라들은 사실 한 5% 정도? 5%도 안 될 것 같은데 한 3, 4% 정도만이 초등학교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야당동에 있는 빌라들이 배정을 이쪽 와석으로 받습니다. 대부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걸어갈 수가 없네.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럼 어떡하냐? 그래서 좀 특이한 시스템이긴 하지만
학원 차량들이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아이들을 픽업해서 그렇지. 끝나고 갖다 주고 학원을 당기면 3만 원, 안 당기면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픽업을 왔다 갔다. 근데 단점도 있어요. 이게 보험이 되는 차량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고에 좀 취약하다.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교대로 이제 아이들을 왔다 갔다 이렇게 모여서 해주는 부분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그래도 장점인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한 거주지로서의 장점도 있지만 정확한 위치가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쪽 이 부분으로 2023년 개통이 되는 GTX A 노선이 들어옵니다. 확정이 되어 있는. 확정이 되어 있는 거. 네. 근데 어차피 도보로는 안 돼요. 여기도 도보로는 어차피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차피 여기 100% 위치가 공개되진 않았는데 유출됐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위치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교하고 한 요 정도쯤이라고 지금 다들 알고 있는 위치가 요 정도쯤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쭈 생기면 여기서 마을버스가 개통이 된다는 건 확실하게 기정사실이 들어와서 우선은 꼭 역세권이 아니어도 된다고 한다면 추후 부동산적 가치로 봤을 때는 이쪽이 더 뛰어나다.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의견을 좀 하자면 역세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거품이 좀 약간은 빠져있는 가격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사실은 이쪽이 훨씬 더 생활환경이 좋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모든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하철은 좀 멀다고 하지만 이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울 강남이나 영등포나 뭐 서울역 등등 나가는 광역버스, M버스, 신야 N버스까지 여기서 다 이용이 가능하고요. 여기가 이제 제2자유로예요. 이렇게 가시면 제2자유로 바로 올라탈 수 있거든요. 자가용 기준으로 1분이면 올라탈 수 있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의 수요가 어떤 분들이 많이 오냐면 어찌됐건 여기서 제2자유로 타면 마포까지는 안 막히거든요. 상암까지 무조건 안 막혀요. 20분이면 가거든요. 무조건 출퇴근지 거기까지는 안 막혀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패동 신축 빌라가 위치적으로는 조금 더 추천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아니지만.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나는 야당동의 신축 빌라 정우 팰리스 말씀드렸고요. 하나는 지금 동패동의 웨스턴 파크 3차. 파크 3차를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떤 것이 좋을까요? 자, 그러면 저희끼리 한번 어떤 게 더 좋다라고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여러분의 선택은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그러면 만약에 둘 중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산다. 신혼집이고 들어가서 어느 집을 선택하시겠어요? 전 동패동이요. 동패동? 저는 동패동. 전 야당동이요. 저는 동패동, 야당동. 자, 그럼 여러분은 동패동을 선택하시겠어요? 야당동 신축 빌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럼 영상 아래에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한번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이런 주제를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추천 영상은